여러분, 혹시 캐나다에서조차 한국의 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배워야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면 믿으시겠어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캐나다의 선생님들이 한국을 방문한 후 돌아가서 교육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데요. 과연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어떤 특별한 것이 그들을 놀라게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한국을 보고 충격을 받은 캐나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국토를 자랑하는 나라로 경제 선진국이자 G7 회원국입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강대국인 미국과 바로 이웃해 있어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학과 이민을 목표로 캐나다로 향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캐나다의 교육 시스템에 실망하고 오히려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레일라입니다. 얼마 전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정말 놀랍고 감동적인 경험을 해서 그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교사로 일하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지만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물론 학생들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시스템은 왜 이 모양인지 가끔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정말 많아요. 캐나다가 경제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학교에 돈을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 건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 예산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는 것도 지쳤어요. 지금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학부모들에게 방강제로 받아내는 기부금 덕분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 사립학교인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하는 곳은 엄연히 공립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도 기부금 없이는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자주 기부를 요청하고 각종 모금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학교 시설이나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그랬다면 제가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었겠지요. 먼저 캐나다 공교육의 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의 공립학교에는 공통된 교과 과정이 없습니다. 한국처럼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학생이 동일한 교과서로 공부하는 시스템이 부럽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주마다 교육청이 따로 있어 각 주에서 정한 교육 과정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교과서가 아예 없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만든 프린트물이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소설책만 가방에 넣고 등교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라고 홍보합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교사들이 교과서를 제작하고 교육 자료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교사들 사이에서는 파업이나 휴교가 빈번히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학생들이 피해를 봅니다. 교사들이 파업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모든 부담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시스템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교를 통합하자는 논의까지 있었습니다. 캐나다에도 저출산 문제가 있지만 이민이 많이 들어와 교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없어서 멀쩡한 학교를 통합하자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적어서 학교를 폐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통합하자는 것이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캐나다 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급식입니다. 캐나다의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급식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거나 학교에 설치된 자동 판매기에서 간단한 간식을 사 먹어야 합니다. 급식이 없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알레르기와 문화적 다양성을 이유로 듭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 특정한 음식을 제공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바로 옆에 있는 미국은 어쩌고요? 미국도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있지만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캐나다의 학생들은 매일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은 현실에서 매일 도시락을 챙기는 것은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도시락은 주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빵, 샌드위치, 냉동식품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식단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최근 들어 학교 급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부 시범 학교에서만 급식이 제공될 예정이고 전체 학생의 6%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한정된 예산 때문에 큰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저희 학교에서 교사들이 모여 교육 세미나를 하는 중에 급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교사가 다른 나라의 학교 급식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미국과 영국의 급식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감자튀김, 치킨 너겟, 핫도그 같은 단조로운 메뉴가 전부였죠. 하지만 한국의 초등학교 급식 사진을 보니 모든 교사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컬러풀한 채소, 신선한 고기, 밥과 국,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 차 있었죠. 누가 봐도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식단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무슨 특별 행사 때 나오는 메뉴인가요? 라고 물었지만 한국 교사들은 이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매일 제공되는 평범한 급식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무상 급식을 제공한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한국의 급식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들여서라도 한국의 학교를 방문해 급식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보고 배우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학교와 토론토 교육청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 초등학교를 견학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긴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은 크고 세련되었으며 현대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를 맞아준 가이드 덕분에 서울의 숙소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 우리는 가이드와 함께 서울의 한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는 다양한 가게들이 즐비해 있었고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길가에 편의점이 여러 개 있었는데 모두 24시간 영업한다고 하더군요. 편의점 안에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과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에만 편의점이 몇 개나 있었는데 모두 24시간 운영되며 언제든지 들러서 먹을 것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편리함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넓고 자연 경관이 아름답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집 근처에 마트가 없어 차를 타고 멀리 가야 하고 대부분의 가게가 저녁 일찍 문을 닫습니다. 주말에 미리 장을 봐두지 않으면 주중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언제든지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어 일상생활이 훨씬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해 우리는 한국 전통 음식인 숯불 갈비와 냉면을 주문했습니다. 고소한 숯불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고 테이블 위에 올려진 숯불 철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철판 위에 두툼한 갈비가 올려지자마자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군침이 돌았습니다. 구워진 갈비를 상추에 싸서 쌈장을 찍어 먹었을 때의 그 맛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숯불에 구운 고기의 진한 향과 신선한 채소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맛을 자아냈습니다. 캐나다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색다른 조합이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잠시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곳곳에 작은 공원과 놀이터가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다양한 운동기구와 놀이시설이 있어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운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공원에 운동기구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운동을 하려면 헬스장을 가야 하지만 한국은 공원에서도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분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한국의 급식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1998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1999년에 모든 초등학교에 급식 시설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2007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급식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급식실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한 학급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초등학생들은 우리를 보고 수줍어하면서도 영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급식실로 들어가니 깨끗하고 넓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영양사들이 위생 장갑과 마스크, 비닐 모자와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메뉴는 밥,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었습니다. 고기, 채소, 그리고 김치까지 다양한 음식들이 골고루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영양이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급식실에서 즐겁게 식사를 하며 서로 떠들거나 음식을 남기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식사 예절을 잘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급식을 맛보며 한국의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급식 프로그램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생님들은 영양사와 협력하여 매일의 메뉴를 계획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우리는 한국의 안전함과 생활 편의성에 계속해서 놀랐습니다. 거리에서 혼자 걷는 초등학생들을 볼 때마다 감탄하게 되었고, 그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며 자유롭게 통화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어른조차도 밤에 혼자 걷기가 위험하다고 느껴지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들조차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이고 학생들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철저하게 준비된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성취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지도합니다. 한국의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경험한 급식 프로그램은 단순한 식사 제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급식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캐나다의 교육과 급식 시스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본 급식 프로그램과 교육 방식은 캐나다의 공교육 시스템에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한국처럼 체계적이고 철저한 교육과 급식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 성취도 모두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얻은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캐나다 교육청에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본보기로 삼아 캐나다에서도 보다 나은 급식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캐나다의 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저희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캐나다의 교육과 급식 시스템이 한국을 본받아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정말 놀라운 나라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기술력은 물론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는 나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교육 시스템, 시민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문화,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한국의 미래 세대들은 이렇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자라고 있으며 그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과 안전한 환경이 보장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한국의 모습은 전 세계에서 귀감이 될 만합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이러한 선진적인 모습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궁금하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함께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큰 감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